네틴 투표님 출석 1등 하셨습니다. 네, 상규님도 어서오세요. 자, 오늘은요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서울 하늘은 맑은데요, 이번 주는 내내 맑다 그럽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쯤 부터 추위가 온다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추위가 좀 풀린 줄 알았더니 어젯밤에 나가보니까 상당히 춥더라고요. 네, 박나라 사랑님 자주 뵙겠습니다. 들꽃님도 자주 뵙겠습니다. 네. 일본의 스타벅스에서 40대 남성이 총 맞고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일본도 왜 이러나요? 일본의, 네, 일본도 그 예전의 일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현명님도 어서 오십시오. 지금요 8시 33분 30초, 3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희망님, 재건님, 아랑이님, 산재님 다들 어서 오십시오. 50초 후에 시작할게요. 네, 윤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산재님, 우은경님 자주 뵙겠습니다. 20초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8시 35분입니다. 하태민 경제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를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의 특급 참모입니다. 자, 뭐니 해도 지금 대만 총통 선거, 네, 보면 이제 어떻게 우리의 영향이 올 것인가, 네,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시장이, 동아시아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럴 것 같아요. 일단 움직임을 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대만 총통 선거를 보면 또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지금 홍콩 H 지수가 계속 빠져서 지금 ELS죠. 지금 ELS가 뭐 엄청난 손실이 지금 발생할, 올 상반기에 이미 발생했고 올 상반기에 발생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인문학적 지식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경제를 하고 또 과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인문학적 지식이 필요한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네, 우리가 모택동이라고 그러죠. 마오쩌둥 시대부터 덩샤오핑, 그 다음에 장쩌민, 후진타오, 그 다음이 시진핑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덩샤오핑 시대부터 흥묘 백묘론, 네,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실용주의 하면서 덩샤오핑, 장쩌민, 후진타오까지 쭉 가면서 10년마다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고 중국이 고성장을 누린데, 이제 시진핑 때부터 일이 난 거죠. 근데 시진핑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시진핑은 자기는 이런 5세대가 아니고 혁명 2세대다고 얘기하는 사람 아니까, 마오쩌둥 다음으로 자기다. 즉 자기는 마오쩌둥의 생각을, 네,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이 굶어 죽든지 말든지, 네, 자기만 하는 쪽으로. 시진핑의 부모님도 다 마오쩌둥 측근이요. 아버지가 마오쩌둥하고
하고 11일, 중국 11인, 건국 11인이라 그럴까요? 엄마도 항일 투자 출신이라서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젊은이들 농촌으로 가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모택동 시절에 네, 문화대혁명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모르고 뭐 홍콩 ELS를 팔고 결국 자본시장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홍콩 정시가 중국 정시는 계속 중국 경제는 네, 우리 생각으로 중국을 보면 안 되죠. 이 시진핑의 생각으로 중국을 봐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이 이런 것도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홍콩이 어떻게 되는지 봤잖아요. 홍콩이 중국에 들어가니까 홍콩의 자유도 없어지고 탄압, 민주화 운동에 대한 탄압 등등 홍콩에 요즘 관광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홍콩의 매력이 싹 다 없어지는 이 꼴을 봤는데 대만 국민들이 그 밑에 들어갈 리가 없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것이 앞으로 뭐 당장 오늘 뭐 영향은 안 오겠지만 앞으로 그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특히 오늘 외국인 동향들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좀 인문적인 역사적인 지식이 있어야 경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도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중국 홍콩 H지수 이쪽은 더 기대할 게 없다. 네, 시진핑 주석의 생각이 저렇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즘 참 새해 들어 참창이 어렵네요. 새해 들어 참창이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대만은 저렇게 됐기 때문에 대만도 어떻게 될지 오늘 대만 정시도 궁금하고 외국인들 오늘 우리 정시, 일본 정시 어떻게 할지도 궁금한데 어쨌거나 지금 일본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러운데 새해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자 그대 자본들이 이미 홍콩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움직이는데 이 자본들이 일본을 제일 먼저 간다. 네. 새해 들어서 첫 주 흐름을 보면요. 그 대만에서는 돈이 좀 빠져나오고 우리 시장에는 그래도 소폭 유입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은 여전히 좀 힘든 모습이다 하는 건데요. 자, 유가증권 시장 참 개장일 빼고는요. 와, 지금 8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것도 제가 기억에 가물가물하네요. 새해에 이렇게 약했던 적이 있을까? 네, 코스피가 새해 들어서 개장일 하루 빼고는 계속 빠지고 있는데, 근데 제가 예년에도 늘 그 연말마다 그 방 말씀드렸죠. 새해는 좀 초반은 약세다. 왜냐하면 12월 쿼드러플 위층 대회 이후에 들어온 네,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수 금융투자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고물량이 배당 나길부터 쏟아지니까 그렇다 했는데 사실 또 올해도 그렇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매일 밀리는 거는 참 뭐 의외네요. 그래서 지금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프로그램 매도는 계속 나오고 있고 제가 볼 아직도 한 2조 5천억 정도는 더 나올 게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11일은 삼성과의 블록딜이 있었죠. 근데 금요일날 외국인들 순매도를 봤더니 저는 이 물량 중에 상당 물량이 나오나 찾아봤더니 별로 안 팔았어요. 이걸 보면 역시 지금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블록딜 해 사간 외국인들은 뭐 단타를 노리기보다는 그동안 좀 비어둔 삼성전자 비중을 채우는 성격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 블록딜에 대한 부담은 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근데 외국인이 왜 2,100억이나 팔았습니까? 보니까요 매수를 안 했어요.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 4종목 뿐일 정도로 매수를 안 해서 매도가 많이 나타났다. 아무래도 대만 총통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말이고 하다 보니까 야, 선거 보고 하자 뭐 이런 분위기 같대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흥미롭습니다. 기대를 해봐요. 좀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정말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 같습니다. 이렇게 불면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불면 저렇게 움직이고 지난주 화요일부터 뚜렷한데요. 외국인 금융 투자가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고 요걸 고쳐야 되겠네요. 요걸 제가 또 고치겠습니다. 색깔 바꿔야지. 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는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사면 오르고 팔면 빠지고 매일매일 하루 사이에 방향이 바뀌고 있으면 아무 뜻도 없는 거죠. 뜻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수가 오르면 상승 종목이 많고 빠지면 하락 종목이 많고 다시 참 의미 없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어서 하루 단위로 바뀌니까 오늘은 그럼 순매수 오르고 순매수인가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코스닥 시장도.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100억 이상 순매수한 종목이 한 종목뿐이고 100억 이상 순매도한 종목도 4종목뿐이고 그렇게 별로 움직임도 없고 순매수한 종목 몇면을 봐도 동진세, 미캠, 반도체, 소재고요. LG 바이오, 뉴로메카 이건 로봇인데 요건 지금 LG그룹에서 인수한다 뭐 이런 또 루머들이 돌고 있어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작년에도 쭉 나왔던 얘기라서 그래도 어쨌거나 금융 강세를 좀 보였고 바이오고요. LS 머티리얼즈 그냥 뭐 특별히 뜻도 없습니다. 순매도도 에코프로, 청담 글로벌, 위메이드, 셀트론 제약 뜻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도 뚜렷한 방향성, 뭐 테마에 대한 관심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관심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은 한마디로 아무 지금 그냥 그야말로 바람에 일렁이는 갈대같이 그런 흐름입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요. 미국 시장은 지금 나름 뚜렷한 흐름이 있습니다. AI가 계속 강세입니다.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며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AI가 강세고 대신에 전기차, 애플 이런 게 약세입니다. 애플은 중국에서 그 아이폰이 좀 안 팔린다 이런 것 때문에 빠지고 테슬라가 좀 심하죠. 심한데 특히 연초는 뭐 나스닥 지수가 빠져서 빠졌다 치지만 이후부터는 나스닥 지수가 올랐는데 테슬라는 더 빠졌어요. 그러면서 허츠가 미국의 그 세계 최대 자동차 렌트카 회사죠. 허츠가 전기차 6만 대가 있었는데 그 중에 2만 대는 매각해서 하이브리드나 그 가솔린차, 내연기관차로 바꾼다. 전기차가 별로 수요도 크지 않고 그 유지 비용이 많이 들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기차를 둘러싼 비중은요. 미래 성장은 당연히 분명한데 성장성의 기울기가 고성장이 아닌 성장성의 기울기에 대해서 지금 기울기가 좀 떨어지고 있는 기대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를 둘러싼 기류가 여전히 새도 무겁다. 테슬라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또 많이 빠진 게 그 항공주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뭐 꼭 유가 때문이 아니고 유가는 크게 지금 아직 움직인 게 없습니다만 델타가 앞으로 그렇게 실적이 뭐 기대치보다는 낮을 거다 하면서 한 9%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항공주들이 연달아 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고 뭐고 한 9% 10% 빠져버렸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한 10% 빠졌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항공주가 좀 많이 빠졌는데 요거는 오늘 우리 항공주들한테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유가가 크게 오른 건 아닌데 중동도 요즘 시끄럽습니다. 중동도 시끄러운 게 지금 후티 반군 참 그 이란 정말 악의 축들 마호멧이 저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을 때인데 종교를 앞세운 독재자들이 국민을 막 총칼로 그렇게 억압을 하고
이렇게 일을 만드네요. 그래 후티 반군이 문제가 생겨서 지금 미국도 본격적으로 개입하는 등등 시끄러워서 유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유가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AI가 강세인데 우리는 AI도 지금 좀 약세로 기울어서 참 애매합니다. 전반적으로. 그래 결론적으로는 오늘 우리 시장은 한번 차분히 지켜보자. 일본 대마 정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외국인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시장의 흐름도 지금 없기 때문에 시장 흐름도 형성되는 거 보고 뭔가 좀 뚜렷한 흐름이 있을 때 움직이자. 이렇게 결론 짓는 게 좋겠습니다. 그 속에서 또 우리 정현님 프로그램 CEO님이 그나마 금요일 날 좀 즐거우셨을 건데 제가 캡티비전은 계속 서학 동학 개미도 관심을 좀 두셔야 된다. 우리가 항상 나스닥 종목인데 우리가 국내 주식도 잘 모르는데 나스닥 주식까지 알기가 참 힘들거든요. 근데 캡티비전은 네, 우리나라 평택에 공장이 있고 우리 하 대표가 잘 아는 회사라서 여러분께 좋은 분석 자료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캡티비전을 작년부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 단계 업 하더니 고개를 금요일날 들어서 22%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세상이 시끄러우면 항상 미국이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플이 그렇다고 해서 애플이나 지금 테슬라 사면 지금 주가 빠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대표 캡티비전을 소개해줘서 금요일 캡티비전이 강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요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유리 사이에 LED를 여기 유리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유리 사이에 LED가 실장이 돼서 앞에서 보면 이렇게 했죠. 이렇게 LED가 딱딱 아마 이 정도는 한 6cm 간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반도체 회로처럼 이렇게 유리에다가 실장을 합니다. 쫙 해가지고 이들이 전선 없이도 100%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함을 유지하는 근데 이게 또 건축물 외장재로죠. 그래서 이건 이제 커튼월 방식이라고 하는데 요즘 탁탁 유리를 이렇게 밖에서 갖다 붙여버립니다. 이 커튼월 방식의 시공인데요. 이렇게 건자재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참 힘들겠죠. 그 나라 전기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미국 같으면 UL 인증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고 또 건축물에 대해서 강도 인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 보기는 쉬워도 진입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인정받고 하는 시간들이 이렇게 탁탁 이렇게 갖다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구현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꼭 CG한 것 같지만 이렇게 투명함이 다 유지가 안에서 다 일하면서도 바깥에 이게 만약에 전광판을 붙였으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이 창문이 하나도 없으니까 창문 하나도 없고 전광판은 TV라 보시면 돼요. TV니까 이 바깥에 내려서 모래바람 정도의 모래바람 불고 하면요 3년에서 5년 정도면 수명이 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성동의 전광판 보면 와 좋다 하지만 저 돈 덩어리입니다. 왜냐하면 수명도 짧죠. 전기요금도 엄청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열이 많이 나죠. LED가. 그래서 팬을 돌려야 되는데요. 그럼 웅웅거립니다. 소음이 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빌딩에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삼성동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무역센터 건물이라서 이거는 그 지역을 타임스퀘어처럼 만들자 해서 어떻게 본다면 세계 호응해서 하는 거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 빌딩을 갖고 있으면 그렇게 설치를 못 합니다. 전기요금하고 임대료 떨어지는 거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자, 이런 소재군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지 이 회사는 제 자료에 다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요. 네. 올해 나스닥의 신데렐라가 될까? 근데 됐으면 좋겠는데요.
미국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7명 중에 5명이 재규어 파트너스. 그래서 이 이사진들 몇 명이 아주 빵빵한 사람들이죠. 요렇게 생겼네요. 요건 이효준 대표고요. 이효준 대표도 캠브리지 박사죠. 그 이사진들이 아주 나름 빵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빵빵한 사람들이 이제 새해 들어서 일을 본격적으로 하겠죠. 결국 이 사모펀드란 것은 이 재규어란 것은 사모펀드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죠?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사모펀드들이 한 걸 보면, 네, ISC 같은 회사들, 이게 이제 사모펀드가 주도를 한 회사들이죠. 사모펀드가 개인이 운영하던 회사를 사모펀드가 인수를 해서 결국 이런 흐름이 나타난 거, 이런 거 사모펀드가 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매입해서 재무적으로 지원하고 경영적으로 지원해서 기업 가치를 높인 다음에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이 시작된다. 뭐 움직임이 시작되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이게 재무적 지원, 그 다음에 영업 지원, 그 재무적으로는 뭐 투자 유치 같은 거 하겠죠. 그 다음에 영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 멤버들이 다 부동산 펀드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서 뭐 타임스퀘어가 됐든 어디 이제 미국의 유명 빌딩들에 이 제품을 소개하고 설치를 하게 되면 아주 기대할 만한. 그래서 지금 네이버 같은 데는 3,600만 주라고 돼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옵션 같은 걸 다 한다고 전제했을 때고, 지금 실질적으로 한 2,700만 주대 되니까 지금 시총이 한 1,600억입니다. 우리로 치면 1,600억이 뭐 우리 시장에도 큰 편은 아니지만 그때 미국 시장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로 치면 미국 시장의 1,600억, 우리로 치면 한 160억 정도 아주 코딱지만한 상황이라서, 자,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부터 서서히 기지개를 켜는데 앞으로 뭐 1, 2월 중에 나스닥 상장식도 하고 뭐 재규어의 청사진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회사를 기사 검색을 해 보시면요, 기사 검색 같은 거 이제 캡티비전 이거 해 보시면 네, 기사 검색 이런 거 해보시면, 네, 레드시 글로벌 프로젝트 공급자 사우디 얘기가 많이 나는 네옴시티도 그렇고요. 네옴시티에도 공급자로 결정되어 있는 곳이 지금 현대건설, 삼성물산하고 캡티비전 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일이 많아서 사우디 쪽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캡티비전에. 그렇죠. 왕세자가 지금 관심을 두는 사우디의 프로젝트들이 다 유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옴시티가 유리 도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도 뭔가 큰 관련이 있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자, 이런 일이 겹치면서 이제 서서히 알려지면서 고개를 드는데 아직도 초기입니다. 4.6달러면 이 회사 스펙이 원래 10.5달러가 원전입니다. 우리로 치면 공모가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직도, 네, 제가 볼 때는 올해 정말 한번 잘 돼서 나스닥에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뭐 미국 회사지만 공장에 베이스를 둔 회사가 나스닥에 한번 신데렐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런 것 때문에 강세를 보였구나. 그래서 지금 국내 주식 답답하시면요, 네, 이제는 우리도 좀 눈을 좀 크게 떠야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변동성도 심하고 이래서 조금 느긋하게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포트폴리오에 넣어놓고 올해 내내 좀 느긋하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요,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제가 작년 12월부터 소개해 드렸기 때문에 좀 눈치가 빠른 우리 애청자님은 좀 편입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나마 금요일 날 우리 장은 재미가 없었지만
그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좀 기분이 좀 좋으셔서 주말을 좀 즐겁게 맞았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련 뉴스들, 정보들 업데이트 해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말씀드렸듯이 일단 한번 지켜보자.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외국인 동향이겠죠.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일단은 뭐 요즘은 하루 사고 지난주 목요일 화요일부터 하루 사고 하루 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오늘은 순매수 해주지 않겠냐. 금융투자도 마찬가지로 순매수하지 않겠느냐. 코스닥 기준으로. 그래서 오늘 좀 코스닥이 좀 상승하고 상승 종목 수도 좀 많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개장 전 한 1분여 남았는데 양시장 코스피는 보하, 코스닥은 소폭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1분 30초 남았습니다. 1분 30초 동안 준비하셔가지고 네, 개장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 뵙겠습니다.